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육아포커스 이보연입니다. 겨울 과일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귤인데요. 대표적인 겨울 과일인 귤은 비타민C 보충에 좋아 면역력을 높이고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죠. 성장기 아이들에게도 매우 좋다고 하니 자주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귤을 먹을 때 아이들은 과육에 실처럼 붙어있는 흰색 부분을 다 떼어내고 깨끗하게 해서 먹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 흰색 실처럼 붙은 부분도 모두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폴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오늘 가족들과 함께 귤을 함께 드시면서 이야기꽃을 피워보는 시간 가져보는 거 어떨까요? 1월 31일, 1월의 마지막 날 오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겨울철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생존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밀폐된 실내 생활이 늘면서 감염 위험도 높아진 만큼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삼가고 집에 머물러 줄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도 마냥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지난 12월 말 기준 전체 확진자 4명 중 1명은 가족 간 감염 사례입니다. 최근 가족 간의 전파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점이 중요하다는 점을 여기에 해외 유입도 지속적으로 보고되면서 해외 입국자와 동거하는 가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 모든 해외 입국자는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이들과 함께 동거 중인 가족은 자가격리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역사회에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명, 2명 사이에 번지면서 어떤 계기가 되면 또 하나의 다른 어떤 집단 발병에서 마침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원인이 됐다면 그건 순식간에 번지게 되겠죠. 정부는 영국 남아공발 모든 입국자를 시설 격리하고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정 내 환기와 소독을 수시로 하고 식사를 할 땐 그릇에 덜어 먹는 등 집안에서도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역 당국이 연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도심 곳곳 방역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적지 않습니다. 바로 코로나 사태 속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빈곤 소외계층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탑골공원 주변.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긴 줄이 생겼습니다. 흔히 말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길 건너편 인사동 입구도 상황은 마찬가지. 대부분 노인들로 자선단체에서 주는 점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서 가만 가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안 주면은 그냥 줄서 있다가 바로 집에 간다고. 그럼 식사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굶어요. 빼곡히 선 줄에 코로나 감염 걱정도 들지만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빼주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실 안 되는 건데 저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일부 단체는 분무기로 소독약을 뿌려가며 애를 써보기도 합니다. 노숙자들이 몰려있는 서울역 광장. 누군가 양말을 나눠주자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경찰이 나타나고 나서야 상황은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혹시 양말 한 켤레를 받을 수 있을까? 이내 경찰 뒤를 쫓습니다.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보다는 따뜻한 밥 한 끼가 절실한 이들. 철저한 방역 활동뿐 아니라 빈곤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이유입니다. 본격적인 졸업 시즌이 시작됐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졸업식 풍경마저 바꾸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하거나 학급별로 졸업식을 치르면서 올해는 예년처럼 떠들썩한 분위기를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온라인 수업을 받던 6학년 학생들이 졸업식을 위해 오랜만에 학교에 나왔습니다. 졸업식은 예년과 달리 강당이나 운동장이 아닌 교실에서 진행됩니다. 학부모의 참석도 금지돼 축하 꽃다발을 건네는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화면 너머로 마지막 인사를 전합니다. 작은 꼬마의 모습으로 1학년에 입학한 여러분의 모습이 6학년의 전 과정을 마치고 오늘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후배들도 학부모들도 미리 준비한 영상으로 작별 인사와 축하 인사를 대신합니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축하해. 친구들 항상 꿈을 향해 도전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길 바란다. 졸업식 후 점심은 짜장면 대신 학교 급식으로 대신했습니다. 친구들과 마음껏 뛰놀지 못한 게 못내 아쉽습니다. 학교도 많이 못 나오고 축구도 못하고 많이 그리고 코로나 없었을 때는 친구들이랑 막 놀고 쉬는 시간 때도 자유롭게 노는데 그거를 못한 점이 아쉬웠어요. 담임 선생님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더 많이 보고 재밌는 활동 많이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이 못했던 게 되게 미안하고 아쉽고 그래도 중학교 가서도 친구들 선생님 믿지 말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 코로나로 인해 아예 온라인으로만 졸업식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졸업식 일정을 앞당겨 1월에 조기 졸업식을 하는 학교도 많아졌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함께 모여 축하하거나 석별의 정을 나누는 졸업식 문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일상을 빼앗아간 탓에 우울감을 호소하는 시민이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우울에 이어 분노와 절망을 뜻하는 신조어까지 생겼는데요. 그만큼 심리 방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1년째 지속된 코로나19 사태, 코로나 우울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풀 장소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집에만 있지 이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좀 약간 멘탈 붕괴 이런 거 좀 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돌아다니기도 많이 했고 그래서 좋았는데 요새는 집에 있어야 되고 나와도 이런 거 써야 되고 그러니까 우울증 걸릴 정도예요. 코로나19로 느끼는 우울감을 뜻하는 코로나 블루에 이어 분노를 뜻하는 코로나 레드, 나아가 절망감을 느끼는 코로나 블랙이란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각 지자체가 운영 중인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상담 신청이 끊이지 않습니다. 일반 상담 요청 건수가 2019년도에 비해서는 1.5배 정도 이상 증가한 상태고요. 각 연령대별로 이슈가 다를 뿐 고르게 다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면이 아닌 화상통화로 상담을 진행하고 색깔로 마음을 치료하는 오라소마 기법도 활용돼 참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뭔가 저 색깔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아.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있으면 오늘 한번 조금 호흡하면서 찾아볼게요. 전문가들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받아들이고 사소하더라도 긍정적인 활동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전화를 통해서 한다든지 과거에 비해서 화상통화를 더 활발하게 이용하게 될 수 있다든지 작은 행동들의 변화들이 또 그런 기분이라든지 코로나 블루, 레드, 블랙으로 가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경찰이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유사 아동학대 범죄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죠. 아동학대 전담팀을 신설하고 우수수사관이 전담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특진 등 유인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일 정인이 사건 부실 수사 문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경찰청장. 경찰이 마련 중인 후속 대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아동과 청소년, 여성까지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해 국가, 자치, 수사, 경찰 전체를 아우르는 TF를 가동합니다. 또 시도 경찰청에 아동학대 전담팀을 설치합니다. 특히 기피보직으로 분류돼 주로 저연차 경찰관이 맡던 학대 예방 경찰관, APO와 관련한 경찰 조직 내 인식을 바꾸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특진을 포함해 관련 기능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 중이라며 역량을 갖춘 인력이 유입 선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전방위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전문가들은
소송 등에 휘말리기 쉬운 학대 전담 경찰 보호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정당한 절차와 보호 집행을 하는 데 대해서는 그 결과 여부를 막론하고 국가와 특히 경찰 조직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구나, 보호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자긍심을 가질 때 모든 경찰관이 매사에 적극적으로. 경찰은 또 아동 외 청소년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여성 청소년 수사대 등도 신설할 방침입니다. 서울 은평구는 아동학대 조사를 전담하는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5명과 전담 요원 4명을 배치해 아동학대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초기에 즉시 상담을 실시하게 했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전담 공무원을 두고 있다며 인력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장기 결석 아동, 나이가 찼지만 미취학한 아동 등 약 490명을 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을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연계시켜주는 등 복지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각 지자체별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고위험 아동 소재와 안전 등을 전수조사하고 순천에는 전남 동북권에선 처음으로 아동 인권팀이 신설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들이 효과를 내려면 학대를 근절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당장 예산을 늘리기 어려울 수 있지만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예산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 캠페인비 얼마, 그게 왜 중요하냐고요. 생생내기용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비용을 이렇게 좀 돌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문가들은 아동학대를 근절하겠다는 지자체장들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아동 청소년 관련 취업 제한 기관에 성범죄자 80명이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기관을 운영해오다 적발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학원과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327만 명의 종사자 가운데 채용 이후 성범죄가 확정된 대상자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80명 가운데 51명의 기관 직원은 해임되고 나머지 29명의 운영자는 기관 폐쇄 등 조치가 내려집니다. 정부는 적발된 기관의 명칭이나 주소 등 정보를 이번 달부터 성범죄자 알림이에 3개월간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가장 크게 바뀐 점은 인증 방법입니다. 지난해 공인인증서 폐지로 이동통신 3사의 패스나 카카오 인증서 같은 민간 인증서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민간 인증서는 PC에서만 쓸 수 있고 홈택스 모바일 앱을 이용하려면 올해는 여전히 구공인인증서인 공동인증서를 써야 합니다. 카드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돼 환급액 기대도 커졌습니다. 지난해 3월 사용한 신용 및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2배로 늘었고 4월에서 7월 사용액도 카드 종류에 관계없이 공제율 80%가 적용됩니다. 지난해 총급여 5천만 원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2천만 원이라면 급여의 25%를 뺀 75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액이 대폭 늘어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가 많이 위축되어 있었는데 온라인 위주로 소비가 많이 늘어났을 것이고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의해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제 항목과 범위도 늘었습니다. 지난해 지급됐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은 수령액만큼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돼 새해 공제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도 비과세되고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는 3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안경구입비와 실손의료보험금, 월세액이 새롭게 제공돼 신고가 더 쉬워졌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순서 알쏭달쏭 육아 상식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우리 아이 두뇌 발달의 모든 것입니다. 어떤 궁금증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애기가 머리가 조그만 편이라서 네, 그냥 별로 상관없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때로는 저희 아이가 너무 머리가 작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건 상관없는 것 같고, 그럼 머리 큰 사람들은 다 천재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거는 다 틀린 것 같은데요. 네. 머리 IQ라든지 머리 지능 같은 경우는 머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세포나 어떤 시냅스 같은 것들로 인해서 발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세포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뭐 크기가 커져서 머리 크기까지 커진다라고는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통설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 뭐 일부는 맞는 얘기고요, 일부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두뇌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뇌 세포, 뉴런이라는 것들이 뭐 숫자가 많거나 아니면 뇌 세포가 그 시냅스라고 하는 망을 이제 이루게 되는데요. 그 망이 많아지는 것이 이제 뇌 발달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류에 비해서 인간의 뇌가 큰 것은 뇌 세포인 뉴런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뇌가 크면 클수록, 동물들은 뇌가 크면 클수록 그 머리가 좋고 IQ가 높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인간은 사실은 그 뉴런의 숫자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은 아이나 머리가 좋지 않은 아이나 뉴런 숫자는 똑같기 때문에 뇌 크기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시냅스나 이런 그 뉴런의 회로나 이런 것들은 더 커질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그 아이들의 그 뇌가 큰 아이들은 결국은 머리가 크다는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IQ가 높을 확률은 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애기가 다음 주부터 이유식을 시작하는데요. 이왕이면은 두뇌 발달에 좋은 이유식을 하고 싶은데 어떤 음식이 좋은지 알려주세요. 두뇌 발달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영양적으로 그 단백질도 필요하고 지방도 필요하고 또 탄수화물도 필요하고 비타민 B나 이런 비타민 무기질도 필요하다는 것을 일단은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신경 전달 물질, 특히 뭐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뇌에 도움이 되는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또 뇌 발달하는 데 있어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살코기라든지 아니면 이런 육류 같은 것들을 잘 먹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그 안에는 이제 우유나 달걀 이런 것들이 단백질 섭취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방에 있어서는 콜레스테롤이나 불포화지방산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서는 등푸른 생선이라든지 호두나 잣 이런 음식들이 두뇌 발달에 좋고요. 또 콩이나 혹은 달걀 이런 것들도 비교적 두뇌 발달에 좋은 음식이 되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모유수유 하는데요. 그 분유 먹는 아이보다 똑똑한지 아기가 많은데 진짜 그게 맞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예, 그 모유를 먹는 아이들이 분유를 먹는 아이들보다는 인지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좋다는 보고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IQ 조사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8점 이상 차이가 난다는 보고도 있고요. 또 그 3세까지의 인지 능력이 그
모유를 먹는 아이가 더 좋다는 보고도 있고요. 또 6세의 문제 해결력이나 아니면 관계 형성, 그런 기억력 이런 것들이 더 뛰어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그 모유에 있는 그 두뇌 촉진 인자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그 모유를 먹을 때 오는 상호 의사소통이나 아니면 피부의 어떤 스킨십 이런 것 때문인지는 아직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유에는 분유에는 없는 그 두뇌 영양소나 혹은 두뇌 촉진 인자가 더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영양소에 의한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연간 고용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5세 이상 인구는 4,478만 5천 명으로 전년 대비 28만 1,000명, 0.6% 증가했고 경제활동 인구는 2,801만 2천 명으로 전년 대비 17만 4천 명,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62.5%로 전년 대비 0.8% 하락했고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72.6%로 전년 대비 0.9% 하락했고 여자는 52.8%로 전년 대비 0.7% 하락했습니다. 연령 계층별로는 60세 이상에서는 1% 상승했으나 20대, 30대, 40대, 50대 등 전 연령층에 걸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 소식입니다. 올해 1월부터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본인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부 소식입니다.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명단 공개, 출국 금지, 형사처벌 등이 가능한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소식입니다. 여수시는 올해 659억 원 예산을 투입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학부모 보육 비용 경감과 보육 서비스 질 향상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인천광역시는 2021년도 힘내라 청년 젊은 도시 인천 청년 기살리기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인천의 2022년 3분기 청년 고용률은 46.9%로 전국 1위를 차지했고 2017년 4분기부터 12분기 연속으로 전국 특별시, 광역시를 통틀어 1위를 달성한 도시로서 지난해 수립된 인천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청년들의 삶에 대한 포괄적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입니다. 2021년도 태아 건강검진 지원 사업이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태아 건강검진 지원 사업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가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의 지원을 받아 산전 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해주는 공익사업으로서 지원 대상은 당해년도 산전기형아 확진검사를 받은 임산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의전화 또는 인터넷 SNS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쉬운 1월이 가기 전에 오늘은 가족 모두 즐길 수 있는 활동 계획해보면 어떨까요? 답답한 실내 놀이보다는 햇빛 샤워를 겸할 수 있는 바깥 활동이 훨씬 좋겠죠. 하루 10분만이라도 햇빛을 쐬면 우리 몸속의 자연 치유력이 회복되고 면역 시스템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육아 포커스 오전 방송 마칩니다. 저는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